이준호는 건축가로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서 설계도면을 꼼꼼히 검토해요. 작은 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듬는 게 그의 습관이죠. 한소민과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소민은 고급 화장품 마케팅 이사로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밝고 활동적인 여자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눈을 뜨자마자 베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소민의 베개 쪽에서 풍겨오는 향수 냄새였어요. 보통 그녀가 쓰는 가벼운 비누 냄새가 아니라 무겁고 고급스러운 낯선 향이었어요. 준호는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봤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소민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준호가 물어보려고 하자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소민이 집에 들어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오늘도 고객 미팅이 길어졌어. 그녀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소민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입던 간단한 블라우스와 바지가 아니라 몸에 딱 붙는 실크 드레스에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새 옷이네? 언제 샀어? 준호가 물었어요. 소민은 시선을 피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해서 샀어.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준호는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지만 그냥 넘겼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소민의 변화가 더 눈에 띄었어요. 립스틱 색깔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부드러운 핑크색을 바르던 그녀가 갑자기 선명한 레드 컬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브랜드는 준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 고급 브랜드였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소민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걸 보며 준호는 요즘 스타일이 바뀌었네?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소민은 트렌드 따라가는 거지. 뭐 하면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준호의 일상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건축 현장을 돌아다니며 세부 사항을 점검하죠. 그런데 소민의 행동이 점점 수상쩍어졌어요. 그녀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걸 알았어요. 원래는 서로의 핸드폰을 자유롭게 봤는데 이제는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게다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통화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준호가 복도에서 서성거리다 문틈으로 소리를 들었어요. 소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그럴 리가 없잖아. 나 진짜 재미있었어.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 웃음은 15년 결혼 생활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소녀처럼 발랄한 소리였어요. 준호는 문 앞에 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주말 준호는 소민과 함께 쇼핑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데이트 어때? 그는 기대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소민은 미안,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이 있어 떠치라고 거절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딱딱했어요. 준호는 혼자 집에 앉아 그녀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새로 산 드레스와 구두가 가득했어요. 태그를 보니 최근에 산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준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준호는 도심 금융지구 근처에서 건축 현장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소민을 봤어요. 그녀가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서 있는 남자는 김태성, 소민이 가끔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하던 유명 변호사였어요. 태성은
자연스럽게 소민의 허리에 팔을 둘렀어요. 소민은 그 팔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허리에 손을 감았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성 오빠, 다음에 또 만나요. 소민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준호는 건물 모퉁이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커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날 저녁 소민이 집에 돌아오자 준호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오늘 금융지구에서 뭐 했어?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고객 미팅이었어. 왜? 그녀가 대답했어요. 준호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소민은 시선을 피하면서 피곤해 먼저 잘게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어요. 며칠 후 준호는 소민의 핸드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는 걸 봤어요. 그녀가 샤워 중이었어요. 호기심에 비밀번호를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문자가 하나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T로 저장된 번호예요. 오늘 밤 우리 호텔에서 만나자. 내 향수가 그리워. 준호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소민이 샤워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재빨리 챙겼어요. 뭐해? 소민이 물었어요. 준호는 아무것도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의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졌어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소민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게 느껴졌어요. 현장에서 동료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그냥 피곤해서 떴나고 웃으며 넘겼어요. 집에 돌아와 소민을 보면 그녀의 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우리 얘기 좀 할까? 준호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소민은 포크를 내려놓고 무슨 얘기? 바빠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주 금요일 준호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소민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향수 냄새가 다시 풍겼어요. 같은 낯선 냄새예요. 오늘도 늦었네. 준호가 말했어요. 소민은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라고 하면서 코트를 벗었어요. 목에 작은 흔적이 보였어요. 키스마크처럼 보이는 자국이었어요. 준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자 소민은 재빨리 스카프로 가렸어요. 추워서. 그녀가 변명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주말 내내 집안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소민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준호는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소민의 등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금융지구에서 본 장면이 반복됐어요. 태성의 팔이 소민의 허리를 감는 모습, 그녀의 웃음소리. 월요일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소민의 가방을 우연히 봤어요. 안에서 명함이 떨어졌어요. 김태성 변호사의 명함이었어요. 뒤쪽에 손글씨로 항상 내 곁에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그 명함을 꺼내봤어요. 태성의 사무실 주소가 금융지구에 있었어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태성을 검색해봤어요. 유명한 변호사, 성공한 커리어, 매력적인 사진.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현장 미팅을 취소하고 금융지구로 향했어요. 태성의 오피스 빌딩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소민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태성이 소민의 뺨에 키스했어요. 소민은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내일 또 봐, 오빠. 그녀가 말했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걸 지켜봤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됐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이제 준호는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소민의 변화, 늦은 귀가, 낯선 향수, 웃음소리, 모든 게 태성과 연결됐어요. 밤에 소민이 잠든 후 준호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도시 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혼자 속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직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소민의 베개에 남아있는 그 낯선 향수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그녀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지만 이제 그 뒤에 숨겨진 태성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앉아도 집중이 안 됐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오늘은 현장 미팅 취소할게. 동료에게 그렇게 말하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결정이 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소민의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왔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고 회사 입구를 지켜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5시가 조금 지나자 소민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핸드폰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택시를 잡아타는 그녀를 보며 준호는 엔진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따라갔어요. 택시는 도심을 가로질러 고급 호텔이 밀집한 지역으로 향했어요. 준호의 손에 땀이 배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로얄 호텔 앞이었어요. 소민이 내려서 사뿐사뿐 걸어 들어갔어요. 준호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곧이어 검은 세단이 도착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태성이었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지 않고 곧장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소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안으로 사라졌어요.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이야?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차 안에서 몸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는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상대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되세요? 지금 로얄 호텔 앞에 계신가요? 준호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시고 위치는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박민지예요. 김태성의 아내죠. 지금 507호로 올라오세요. 볼 게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호텔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5층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더 세게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민지예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안경 너머로 눈이 부은 게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냉정했어요. 준호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 씨죠? 여기 앉아요.
민지가 복도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금융 컨설턴트예요. 태성과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요즘 태성이 긴급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하면서 집을 자주 비워요. 처음엔 믿었어요. 그런데 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매주 오후에 로얄 호텔에서 결제가 나왔어요. 같은 시간대, 같은 금액,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소민이 요즘 늦게 들어와요. 향수 냄새가 이상하고 핸드폰을 잠그고 화장실에서 통화할 때 웃음소리가. 소녀처럼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서 카드 내역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호텔룸 서비스 포함. 준호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민도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 옷, 새 립스틱. 태성 씨를 파트너라고 부르더라고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성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올 때마다 피곤하다고 하고 샤워부터 해요. 한 번은 그의 재킷에서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빨간색.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물렸어요. 공포스러울 정도로요.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태성을 따라왔어요. 어제 그의 일정표를 봤어요. 오후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 호텔로 오는 걸 봤어요. 당신 아내도 함께.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서는 못 참겠어요. 증거를 같이 모으자고요. 우리 둘 다 속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지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복도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가 태성의 핸드폰을 몰래 봤을 때 본 메시지를 말했어요. 오늘 밤 호텔에서라는 문자가 있었어요. 발신자가 S예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소민. S로 시작하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 여기 올 거라고 짐작했어요. 태성을 미행하다가 당신 차를 봤어요. 준호는 놀랐어요. 제 차를? 네, 금융지구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날 소민과 태성이 함께 있는 걸 지켜보는 당신을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두 사람은 507호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민지가 카드를 꺼냈어요. 스페어 키예요. 태성 모르게 복사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준호는 문에 귀를 대봤어요.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민의 목소리예요. 오빠, 오늘도 재미있었어. 태성의 낮은 웃음이 뒤따랐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지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참아요. 증거를 확실히 모아요. 그들은 벤치로 돌아왔어요. 민지가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준호는 혼자 앉아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소민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부딪혔어요.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이제 그 미소가 태성에게 가 있었어요. 민지가 돌아와 커피를 건넸어요. 마셔요. 힘들겠지만 준호가 받아 마셨어요.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고마워요. 그가 말했어요. 민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태성과 결혼할 때 그는 야심차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대화가 없어요. 저녁에 들어와 TV만 봐요. 한 번은 그의 서랍에서 콘돔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아이가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공감했어요. 소민도 임신 테스트기를 버린 적 있어요. 하지만 말 안 했어요. 두 사람의 고통이 공유됐어요. 민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성과 소민이 카페에서 손을 잡은 사진이었어요. 지난주에 찍었어요. 준호의 눈이 붉어졌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복도 시계가 7시를 가리켰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성과 소민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민지와 준호는 벤치 뒤로 숨었어요. 소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빠. 태성이 대답했어요. 물론. 네가 최고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민지가 일어났어요. 이제 들어가요. 방안을 봐요. 준호가 따라갔어요.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침대 시트가 구겨지고 와인잔 2개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소민의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준호는 그걸 주워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지가 방을 둘러봤어요. 여기 태성의 넥타이예요. 그녀가 침대 옆에서 주웠어요.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요. 이걸로 충분해요. 민지가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무거웠어요. 호텔을 나서며 민지가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해요. 같이 대처하자고요. 준호가 받았어요. 네, 그러죠. 차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창을 닦았지만 준호의 마음은 흐려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민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늦었네. 준호가 말했어요. 소민은 미팅이었어 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민지의 명함을 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만나요? 그녀가 답했어요. 커피숍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가 태성의 이메일을 해킹한 걸 말했어요. 소민과의 대화가 많아요. 사진도. 준호는 그걸 봤어요. 소민이 태성에게 보낸 셀카, 애정 어린 메시지. 사랑해, 오빠. 준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민지가 위로했어요. 우리도 강해져야 해요. 그 주 내내 준호는 소민을 관찰했어요. 그녀가 출근할 때 가방을 뒤졌어요. 호텔 키카드가 나왔어요. 로얄 호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돌려놓았어요. 저녁에 소민이 오늘 피곤해라고 말할 때 준호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민지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대면할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증거를 모아요. 이혼 소송에 필요해요. 준호의 일상이 변했어요.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그리다 말고 민지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오늘 또 호텔 갔대요. 그녀가 보냈어요. 준호는 점심시간에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다 소민과 태성을 봤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집에 돌아와 소민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들어오자 오늘 어땠어? 물었어요. 소민은 바빴어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이 보였어요. 민지와의 만남에서 그녀가 울었어요. 태성과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힘내요. 두 사람의 유대가 깊어졌어요. 그들은 호텔 기록을 더 캐봤어요. 민지가 금융 전문가답게 카드 내역을 분석했어요. 총 20번 이상이에요. 준호는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오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소 6개월. 준호는 밤에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어요. 소민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낯설었어요. 다음 날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그만할까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끝까지 가요. 그들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어요. 두 사람의 고통이 하나로 모였어요. 민지는 준호보다 훨씬 차갑고 결단력이 강했어요. 그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프로페셔널한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왔어요. 507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성과 소민이 나왔어요. 소민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만족감으로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준호는 아내의 흰 실크 셔츠가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걸 보고 멍해졌어요. 태성은 태연하게 넥타이를 바로 매고 소민의 팔을 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지가 즉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무음 모드로 연속 20장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순간 태성의 손이 소민의 허리를 감는 장면, 소민이 그의 가슴에 기대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어요. 플래시 없이 자연광으로 선명하게 나왔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민지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직 부족해요. 한 번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걸 증명해야 해요. 감정에 휘말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민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지가 노트북을 펼치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태성의 카드 내역이에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로얄 호텔 결제가 나와요. 정확히 3시부터 6시까지 준호가 자신의 관찰을 더했어요. 소민도 그 시간에 미팅이라고 해요. 건축가로서 패턴 분석이 제 일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우리 복수팀이 되죠. 냉정하게 가요. 그들은 손을 맞잡았어요. 준호의 손이 따뜻했지만 민지의 손은 차가웠어요. 다음 주 수요일 준호는 사무실에서 일찍 나왔어요. 오늘 현장 점검 취소할게 동료에게 말하고 차를 몰아 호텔로 갔어요. 민지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챙긴 채요. 3시 10분 소민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녀는 로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곧 태성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민지가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성이 소민의 입술에 키스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준호는 로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그날 오후 민지가 호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507호 손님들 자주 오시나 봐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친절하시고 팁도 잘 주세요. 민지가
그 대화를 녹음했어요. 준호는 차 안에서 기다리다 민지를 태웠어요. 증거 하나 더. 민지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제 몇 번째야? 민지가 대답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더 모아요. 금요일 오후 다시 호텔 앞이에요. 이번에는 준호가 사진을 찍었어요. 태성과 소민이 사거리에서 만나 포옹하는 장면, 호텔 문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 20장 넘게 찍었어요. 민지가 태성의 카드 내역을 업데이트했어요. 이번 주 또 결제됐어요. 룸서비스 포함.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준호는 그 내역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15번째 거래네. 집에 돌아와 소민을 보니 그녀가 오늘도 피곤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다음 주 수요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준호와 민지가 우산을 쓰고 호텔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소민의 차가 도착했어요. 그녀가 내려서 호텔로 들어갔어요. 태성의 세단이 곧 따라왔어요. 민지가 카메라를 들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체크인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507호 다시 주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요. 준호는 밖에서 기다리다 사진을 더 찍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는 모습.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분노가 앞섰어요. 그 주 금요일 호텔 근처 카페에서 증거를 정리했어요. 민지가 파일을 만들었어요. 사진 25장, 카드 내역 15건, 녹음 3번. 그녀가 나열했어요. 준호가 추가했어요. 소민의 가방에서 나온 호텔 키카드 사진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봐도 완벽해요. 이제 다음 단계예요. 준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네, 끝내죠. 한 달 동안 매주 그렇게 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호텔 앞에서 기다리다 사진 찍고 내역 확인하고 대화 녹음했어요. 사진은 점점 다양해졌어요. 한 번은 두 사람이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는 장면, 또 한 번은 태성이 소민의 목에 키스하는 모습. 카드 내역은 쌓여갔어요. 호텔 직원의 증언도 더 모았어요. 그분들 항상 같은 방 원하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모든 게 파일에 들어갔어요. 준호는 밤에 그 파일을 보며 소민의 사진을 만지작거렸어요. 왜 그랬어?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민지가 변호사에게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건 철저해요. 이혼 소송에 딱 맞아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준호와 민지는 카페에서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봤어요. 준비됐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네, 이제 가요. 다음 주 금요일 로얄 호텔 지하 레스토랑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곳으로 비즈니스맨과 변호사들이 자주 오는 곳이에요. 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민지는 반대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척했어요. 5시 15분 문이 열리고 소민과 태성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았어요. 미팅 후의 여운이 보였어요. 소민이 태성의 팔을 끼고 테이블로 향했어요. 준호가 일어났어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어요. 소민아, 너 여기 있네. 소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커다래졌어요. 준호야? 너 왜 여기? 그녀가 더듬거렸어요. 태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소민이 서둘러 소개했어요. 이분은 김태성 씨, 우리 회사 영업팀장.
태성의 직함을 낮춰 말했어요. 준호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때 민지가 다가왔어요. 노트북을 들고 천천히요. 오, 자기야. 그녀가 태성을 보며 말했어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이 벌어졌어요. 민지? 너 어떡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막았어요. 잠깐만요. 둘 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면서 왜 결혼 반지를 빼고 왔어요? 소민과 태성이 동시에 손을 뒤로 숨겼어요. 반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507호에서 열리는 거 맞아? 지난 한 달 동안 최소 5번은 됐네. 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사생활 침해야. 준호가 소리쳤어요. 외도가 사생활이야? 두 가정을 망치는 게 너희들 사생활인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했어요. 소민이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얼굴에 체념과 안도감이 섞였어요. 됐어. 다 들켰으니 그만해. 좋아, 이혼하자. 난 진짜 사랑을 찾았어. 그녀가 태성을 보며 말했어요.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가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걸로 끝나요. 변호사한테 갈게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웨이터가 다가오려 했지만 멈췄어요. 준호는 소민을 똑바로 봤어요. 네가 선택한 거야. 소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어요. 태성이 따라갔어요. 민지와 준호는 자리에 앉았어요. 끝났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해요. 밖으로 나와 비를 맞았어요. 하늘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소민의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자유가 다가왔어요. 그날 밤 소민이 집에 돌아왔어요.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내일 나갈게. 그녀가 말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대화는 그게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민이 문을 나섰어요. 태성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창문으로 그걸 봤어요. 문이 닫히자 집이 조용해졌어요. 민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태성도 짐 챙기고 있어요. 우리 만날까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네, 커피 한 잔해요.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파일을 넘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자유예요. 민지가 웃었어요. 준호도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민지 씨.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의 일상이 돌아왔어요.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그리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동료가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라고 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새 시작이야. 밤에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소민의 향수가 사라진 집이 이제 그의 공간이었어요. 민지와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변호사 만나서 서류 준비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준호가 파일을 더 보강했어요. 이 사진 추가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고통이 지나고 새로운 유대가 생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준호가 물었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우리 마음대로요. 민지와의 만남이 이어졌어요. 변호사 만나서 서류 준비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준호가 파일을 더 보강했어요. 이 사진 추가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고통이 지나고 새로운 유대가 생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준호가 물었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우리 마음대로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오자 소민이 이미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김없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 일 어땠어? 소민이 핸드폰에 대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현관에서 멈춰서서 그 광경을 봤어요. 소민이 그의 시선을 느끼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일 만나자. 사랑해. 그녀가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준호의 가슴이 다시 아팠지만 이제 분노가 덜했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소민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태성 오빠. 이제 숨길 게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따르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소민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오빠, 나 지금 출근해. 점심에 만나?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걸 들었어요. 소민의 눈빛이 밝았어요. 이제 자유로워.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소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응, 이제 솔직하게 살고 싶어. 집을 나서며 그녀가 문을 쾅 닫았어요. 준호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민이 이제 공공연하게 해요. 민지가 답했어요. 우리도 움직여요. 서류 제출할 때 됐어요. 그 주 월요일 준호와 민지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파일을 들고 들어서자 변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진, 녹음, 카드 내역. 시스템처럼 정리됐네요. 변호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준호 씨가 패턴을 분석했어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준호가 덧붙였어요. 건축가라서 모형처럼 봤어요.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건축가의 세밀함과 금융 전문가의 데이터가 결합된 거예요. 이런 증거는 드물어요. 법원에 제출하면 강력할 거예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서며 서로를 봤어요. 민지의 눈의 결의가 빛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며칠 후 그들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준호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변호사예요. 첫 심리가 잡혔어요. 다음 주에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민에게 말했어요. 법원 갈 준비해. 소민이 웃었어요. 좋아, 빨리 끝내자. 그녀가 태성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말했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민지의 메시지가 왔어요. 힘내요. 같이 가요. 첫 심리 당일 법원 복도가 차가웠어요. 준호와 민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태성과 소민이 들어왔어요. 태성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소민은 머리를 높이 들고 걸어왔어요. 재판정이 열리자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15번의 호텔 이용 기록, 시간표까지 상세해요. 태성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일시적인 실수예요. 감정적인 문제지 계획적이지 않아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냥 순간의 약함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판사가 파일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15번이 일시적이라고?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건 계획적이에요.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소민이 일어났어요. 진짜 사랑을 찾은 게 죄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판사가 그녀를 봤어요. 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아요. 행동을 봐요. 결혼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외도는 문제예요. 소민이 입을 다물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민지의 손을 살짝 쥐었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심리가 끝나자 밖으로 나왔어요. 민지가 속삭였어요. 잘 됐어요. 판결이 내려진 건 2달 후였어요.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했어요. 김태성 씨는 이준호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세요. 태성의 눈이 커졌어요. 또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소속 로펌에서 해고, 조치가 적절해요. 도덕적 결함이 심각해요.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하지만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태성은 법원을 나서며 소민을 노려봤어요. 네가... 내 탓이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소민이 대답했어요. 어우? 네가 유혹한 거잖아. 2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태성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로펌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부로 해고해요. 스캔들이 너무 커요. 태성이 사무실을 정리하며 물건을 상자에 넣었어요. 동료들이 피했어요. 변호사로서 끝났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로펌에 지원했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외도 이력 있는 사람 못 써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태성은 집에 앉아 술을 마셨어요. 이게 다 소민 때문이야. 그는 벽을 치며 소리쳤어요. 소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한소민 씨는 박민지 씨에게 2,500만 원 배상하세요. 소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스캔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이에요. 상사가 말했어요. 소민이 회의실에서 변명했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상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객들이 알게 됐어요. 해고해요. 소민은 사무실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력서를 내도 미안하지만 업계 소문이 거절만 왔어요.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손님을 서빙하며 속으로 울었어요. 판결 후 1달도 안 돼 태성과 소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태성이 소민의 아파트에 왔어요. 돈이 없어. 네가 배상금 좀 줘. 그는 소리쳤어요. 소민이 맞받아쳤어요. 내가 왜? 네가 변호사잖아. 내 탓에 나도 일자리 잃었어. 2 사람이 소파에 앉아 싸웠어요. 네가 유혹했어. 태성이 말했어요. 아니, 네가 먼저 손댔잖아. 소민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다음 날 태성이 짐을 챙겼어요. 끝이야.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소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주할게, 김태성. 3달 후 준호의 이혼이 마무리됐어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자유예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준호는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예요. 짐을 풀며 창밖을 봤어요. 녹지가 많았어요. 사무실에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안에 50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준호가 웃었어요. 잘못된 신호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그는 설계도면을 펼치고 작업에 몰두했어요. 저녁에 산책하며 바람을 느꼈어요. 가슴이 가벼웠어요. 민지와는 여전히 연락했어요. 요즘 어때요? 그녀가 메시지 보냈어요. 준호가 답했어요. 좋아요. 당신은? 민지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혼 상담 봉사 시작했어요. 우리 경험으로 도와요. 그녀의 눈이 밝았어요. 준호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만난 게 운명이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로 지내요. 그들은 웃으며 헤어졌어요. 준호는 집으로 가며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났어요. 새 삶이 시작됐어요. 민지가 상담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외도 증거 모으는 법 알려줄게요. 그녀가 조언했어요. 한 여자가 울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겼어요. 준호는 사무실에서 새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완벽해요. 상사가 칭찬했어요. 집에 돌아와 액자를 봤어요. 507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고마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소미는 카페에서 일하며 태성을 떠올렸어요. 그놈 때문에 손님 주문을 받으며 한숨 쉬었어요. 태성은 작은 사무실에서 변호 아닌 일을 했어요. 이게 끝인가? 창밖을 보며 후회했어요. 하지만 준호와 민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민지가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산책 갈래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들은 공원에서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행복해요. 민지가 말했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나도요. 준호의 하루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이웃들이 인사했어요. 사무실에 가서 동료와 이야기 나눴어요. 새 여자친구 생겼어? 동료가 장난쳤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아직 천천히. 저녁에 민지와 저녁 먹었어요. 우리 이야기 책으로 써볼까? 민지가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추억으로. 두 사람이 와인을 마셨어요. 건배. 글라세스가 부딪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준호는 새 프로젝트로 상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민지가 꽃을 보냈어요. 소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새 시작. 그녀가 짐을 풀며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가 남았어요. 태성은 술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잘못이었어.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어요. 이제 괜찮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